무슨 일인데? 어제 우 과장님 만나셨어요? 오랜 친구이자 직장 상사의 이름. 그때 몸에 난 깊은 상처. 또 한번 뒤집어봐. 나긴 뭐 있다. 이건 함정입니다. 선배님, 우 과장님 사망했어요. 친구의 죽음. 그때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발견한 건 가장 믿었던 동료이자 이 구역 최고의 에이스 베테랑 형사가 살인 용의자가 된 순간, 그때 막 도착한 문자 한 통. 살인차. 형사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너 나 알아? 처음 보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간 신입 순경. 형사야? 처음 본 얼굴인데? 강력계 형사 송경찬이다. 8. 형사의 패기와 달리 비웃는 조직원들. 급기야 아주 형사를 가지고 노는 그때 이 형사 새끼였구나. 이제부터 공무 집행할게요. 갑자기 와가지고. 바로 도망가는데 뒷문으로 도망가던 그 순간 마주하게 된 건 두목보다 더 무서운 이 구역 짱 아니 또라이 오랜만이다. 형사 김택록. 그렇게 시작된 목숨을 건 추격전. 그때 다름 아닌 택록의 전화. 아, 또 있네. 가 쫓긴 하지 왜 전화하고 지랄이야. 예, 여보세요. 거기 서 있어 이끼야. 그럼 먼저 서요. 새 세고 같이 멈추는 거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휴전에 들어가는데 가스 배달 하지 말라 그랬지. 나란다고요 진짜. 이씨. 너 말고 누가 배달해 이 새끼야. 약이 있어야 팔지. 천 사장이지. 두목 천사장을 쫓고 있었던 택록. 너 천사장한테 약 받지. 그럼 지금 어디 있어? 아니 그 인간을 왜 나한테 붙는데? 야 천사장한테 해. 몰라요 진짜. 휴전 끝. 나 이제 갑니다. 야야야 거기 서라고 했다. 난 간다고 했다. 쫓으려면 쫓아오던가. 잠깐. 이대로 놓칠 수 없는 택록.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쓰러지고만 그때 괜찮아.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배우 친구 닮은 한 청년. 도와드려요. 아 위험해. 하지만 야 위험해. 위험하다는 택록이 만류해도 가스 운반책 마상구를 쫓기 시작한 남자. 저 새끼 먼저 따라와. 이씨. 핫둘 거의 근처까지 온 남자. 너 뭔데 자꾸 쫓아? 선생님. 노인을 공경해야지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래 이 새끼가. 안 꺼져. 서요. 그러다 다쳐요. 죽여발라. 상대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남자. 결국 남자는 팔을 꺾고 택록은 수갑을 채우고 완벽한 파트너십을 선보이는 둘. 문제는 이러다간 택록이 먼저 죽을까? 누구 불러드려? 새끼야. 상구를 잡자마자 자리를 뜨는 남자. 그때 금호소 강력증으로 내 용감한 시위장이. 하지만 경례와 함께 유유히 사라진 친구 닮은 부러운 남자. 그와 반대로 택록은 홀로 고시원에 살며 코털을 자르다 피맛을 보는 소시민이었지만 이제 웬만한 건 애들 시켜. 코를 보다 어떤 놈인데? 누가 보면 한바탕한 줄 알겠지만 털. 월파던 코털 새끼? 택록하면 수사만 떠오르는 사람들. 털 깎다 그랬다고. 그나저나 며칠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사실상 경찰서 아무리 터줏대감. 내가 후배라도 명색이 팀장인데 사유서 쓸게. 심할서지. 그때 사건 보고서들을 건네주는 팀장. 뭐야? 또냐? 마치 역할을 바꾼 것처럼 팀장에게 수사 방법을 알려주는 택록. 이 사거리 애들 조져. 그럼 뭐라도 나올 거야. 외지인 소행이야. 공조해. 괜히 그 실적 때문에 빼지 말고 그래야 범인 빨리 잡아. 이거는 코털 자르다 피를 흘리긴 했어도 베테랑 30년 차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에이스였죠. 기다려. 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범인 잠수 탄다. 좀 묵혀. 이렇듯 워낙 수사를 잘해서 밥 먹듯이 상을 받았지만 지난번 그 특수강도권 해결했다고 청장님 표창장. 그에게 상장은 종이 쪼가리였죠. 그보다 금일봉. 그러게 이번엔 없네. 아이고 그렇다고 그거 그냥 버리냐. 그 서랍에라도 넣어놓지. 이런 시큰둥한 사건과 달리 천사장 어디 있어? 아 나도 그 형님 못 본 지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사장을 찾는데 사활을 걸고 있던 택록. 이유가 저기 요즘 그 천사장하고 만나지. 저랑 진짜 엮지 마십시오. 나 그 두 사람하고 진짜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사실 우연석과 천사장의 커넥션을 쫓고 있었죠. 금호경찰서 정보과장 우연석. 여보세요? 어디야? 야 이거 말고 딴 거 없어? 예 형.
지금 회의 중이라 좀 바쁜데. 야, 보자고 했잖아. 왜 연락이 없어? 아니라고. 다시 찾아. 미안해요. 무슨 일 있어요? 택록을 은근히 무시하는 우연석 과장. 만나자고. 내가 연락할게요. 이번엔 진짜. 그러더니 알 수 없는 메모를 남기는 우연석. 재개발, 몰살, 그리고 김택록. 한때 누구보다 친했던 현석과 택록, 그리고 서장 서광수. 이상하게 조용한 경찰서. 알고 보니 다들 출동했어? 식당이요. 사장님이 신임 과장님 오셨다고 다들 모이라 그랬어요. 밥이나 때울 겸 음식점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보게 된 다름 아닌 그 친구 닮은 남자. 택로가 이제 이런 애들한테 좀 맡기고 시험시험 해. 너나 나나 퇴직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 나 그러면 애들 쭈지나 말던가. 서장에게 막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사람 참. 선배 아직 근무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반찬했어. 반차요? 표창장 저 뭐야? 용감한 심의상을 받을 뻔한 남자의 정체는 자, 이번에 수사과정으로 온 국진한 경정이다. 안녕하십니까, 국진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본청에 있을 때 제가 윗분 들이받아서 여기 금호소로 좌천돼서 왔다는 거. 성깔 하나는 보통 아닌데 국경정 듣던 대로 역시 당차네. 금호시로 발령받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능력이 이젠 한계다. 슬쩍 택록을 쳐다보는 국진한. 알아서 내근으로 빠지시든지 하지만 상대는 택록.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전출을 가시든지 당분간 휴직을 하시든지. 제대로 뼈를 때렸다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면하는 진한. 언짢으셨어요? 하지만 데미지 빵프로. 야, 역시 윗대가리는 아무나 들이받는 게 아닌가 봐. 노련하게 칭찬하는데 공사님이 하실 소린가요? 이전 청장님들 들이받고 두 차례나 강등되신 분이? 덕분에 아직 경위시고. 이게 바로 돌려깎기. 잘 잡아봐. 아쉽게도 돕지 못하겠다. 오고 가는 말들 속에 상하 구분은 좀 하시죠. 꼬무 징계 때려. 너는 말 놓든가. 나는 불편한 게 좋아. 한편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서장과 현석. 택록이는 왜 자꾸 보자는 거야? 설마? 숨기고 있는 비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건 알아봤어? 얼마 전부터 서장을 괴롭힌 전화. 그 대포폰이던데 연락은 또 없었어요? 확실한 거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당분간 좀 조심하시죠. 정리될 때까지. 뭔가를 정리 중인 우연석. 지금 서광수 서장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는데 왜냐하면 의원님, 얘 다음 선거에 공천 진짜 받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소장님이야 나오면 바로 당선이지. 아 저쪽 당에서도 서로 영입하려고 안달인데 뭐. 아 정말. 시원을 노리고 있던 서장. 그때 광순애가 우리 집 지하에 새빵살이 했거든. 은근슬쩍 광수를 무시하는 병원장. 그러고 본게 광순이 많이 컸어. 어? 우리 동네 서장님도 되고 우리하고 라운딩도 돌고. 그때 우리 광수 정말 잘나졌구나. 어? 지금은 서장이 더 센 상황. 저기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소장님한테 신세 안 진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 예? 없지. 자, 한 잔 받으세요. 어깨 손 내리시고요. 오늘 후원회 결성된 겁니다. 시의원 밟고 국회의원 가자고. 가시죠. 예. 한편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된 택록. 못 들어준 친구, 내 오랜 친구. 장난 전화? 오랜만이야. 이 양반아, 나 경찰이야. 나이 살이나 먹고 뭐 장난 전화야. 지금 어디가?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지. 그때 딱 잘라 말할게. 가지마. 거기 가면 후회해. 협박하냐? 시작이지.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데 기대할게. 집에 돌아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자꾸 전화하면은 번호 추적해서 처벌받아. 하여튼 나이 먹을수록 고집뿐이라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땐 너무 놀라지 마. 마음의 준비는 하고. 마치 뭔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경고 전화. 오늘 택록이 만나러 온 소중한 사람. 다름 아닌 우연석. 사장님도 살아계시네요. 썩을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다. 서로 악담을 주고받는 사이. 아니 둘이 싸웠어? 왜들 뚱해? 싸우긴요. 당한 거 가지고. 어이구 지랄하고 자꾸 됐네. 한청인 것들이 그냥 늙은이 앞에서 늙었댄다. 오래전 누구보다 친했던 둘. 너 팀장 된 후로 여기 처음이지? 그게? 저 우 과장님 아니냐? 김 선배님이네요. 맞지? 이를 목격한 후배 경찰들. 술도 마십니까? 야, 저 투샷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에이 설마. 한창 때 진짜 친했어 둘이. 완전 친했어. 옛날이 좋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는 택록. 다시 좋을 수 있어. 천 사장과의 커넥션만 풀 수 있다면 천 사장 어디 있냐? 아주 오래전. 야, 누구야? 우연석이야? 네 뒤에?
뭐라고요? 오랫동안 이어진 커넥션. 나도 없다. 마상구가 천사장한테 약받고 있지. 네가 뒤봐주고. 택록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천사장 지금 어디 있어? 천사장을 찾아야만 하죠. 하지만 사실 야, 부과장. 김택록 그 양반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냐? 커버 좀 쳐. 확 죽여버리기 전에. 택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을 현석. 형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설마... 하지만 서서장, 천사장. 믿지 않는 택록. 세 사람 관계 다시 한번 따볼까? 또 한번 뒤집어 봐. 나긴 뭘 따. 뒤집어 엎긴 뭘 뒤집어 엎어. 나 천사장 그 새끼랑 완전히 끝났어. 걔 여기 떴어. 떴는지 숨었는지 감췄는지 누가 알아? 어쩌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건 현석이 아니라 택록일지도 모릅니다. 형, 분명하게 말하는데 천사장 걔는 무관해. 오히려 진짜는 따로 있다는 현석.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게 이 금호시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일은 뭘까요? 현석아, 잘 들어. 마지막이야. 형이 다 정리할게. 생각보다 뿌리 깊은 너 커넥션. 혼자 못해. 흔들리는 현석. 맞지? 분명 현석이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진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수할게. 이번이 택록에게도 마지막 기회. 그때 그러면 누군가에게서 온 전화 한 통. 일단 우리 자주 먹던 동태찌개 하나 시켜놔봐. 둘 사이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사장님 여기 동태찌개 하나요. 늦은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택록. 형, 내일 다시 보자. 나 진짜 다 얘기할게. 내일이면 끝나. 뭔지 알 수 없지만 곧 끝난다는 아리송한 말. 오랫동안 보지 못한 딸의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택록. 근데 왜 택록은 딸과 아내도 없이 혼자 사는 걸까요? 초등학교 이후 사진이 없네. 노래를 들으며 글을 적다가 문득 뭔가 이상함을 느낀 택록. 볼륨을 조금씩 줄여가며 동태를 살피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 30년 형사의 촉. 분명 누가 있습니다. 옆방 누구야? 여보요? 분명 새로 들어왔지? 며칠 됐어요. 왜 계시는데요? 역시나 이걸 알아낸 택록. 일주일 정도 됐나? 택록이 이상하게 느낀 건 계시는데요. 시끄러워요? 아니, 의심한 이유는 너무 고요해. 누군가 했더니 양기태. 양기태. 익숙한 그 이름. 급히 방으로 돌아와 사건 파일을 살펴보는데 양기태. 과거 방화 사건을 저지르고 택록에게 잡혔던 방화범. 안 나와! 무슨다! 뭐야? 가서 이 방 열쇠 갖고 와. 아 미치겠네 정말. 그거 좀 진짜 무슨다. 이러다가 방문도 부술 기세. 그때 모습을 드러내는 방화범. 형제 아직 남았잖아. 출산한 지 좀 됐어요. 교정 성적이 뛰어나고 교화와 갱생이 갑이라고. 눈에 힘 푸세요. 국가가 인정해준 모범수인데. 그때 아직도 내가 방화 사건 진범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널 지목했어 임마. 정황도 그렇고 증거도 모두 네가 범인이고. 능력 썼다고요. 그거 다 조작이라니까. 누가 조작을 내 이 새끼야! 택록은 증거만 믿는 형사였죠. 누군가는 조작을 했겠죠. 저 진짜 아니라고요. 넌 절도 사건 때도 누명이라고 난리쳤어 임마. 그때는 이미 절도 이력이 있었던 방화범. 그래 그건 내가 했다고 쳐요. 근데 나 방화는 진짜 아니라고요. 내가 그 노숙자한테서 뭘 얻는다고. 정말 억울해하는 양기태. 원한 게 뭐야? 두고 보시면 알아요. 방 빼라. 안 돼요. 누명 벗기 전까지는. 아주 제대로 독 씹은 방화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누명이라니. 벽 뜯지 마라. 그냥 뭐 막 들리던데. 독방보다 후지냐 어떻게? 벽 두드리지 마라. 핸드폰 좀 바로바로 받으세요. 제대로 괴롭힐 태세. 여긴 다 그래 임마. 예. 이제 뭐 이웃 사촌인데 제가 좀 참죠.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울리는 전화. 방화범 양기태? 아닙니다. 왜? 마음의 준비는 했어? 그래 놀랄 준비도 했다. 장단을 맞춰주는데 뭔데? 우현석 과장 지금 죽어가. 갑작스러운 소식. 도대체 이 친구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너 누구야? 친구라고 했잖아. 일단 적어. 뭐래? 이래. 요즘 깜빡깜빡하잖아. 시간 없어. 적으라고. 적기 시작하는데 이정표 우측 절벽으로 와. 뭔가 익숙한 장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스쳐가는데 여긴 왜? 서둘러. 내가 안 간다면은 그럼 우연석은 네가 죽이는 거야. 급히 전화를 걸어보지만 지난번 술에 취한 녀석을 택시에 태우던 그 순간 형,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일 보자. 현석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그렇게 장난 전화일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급히 그곳으로 향하는 택록. 설마 하는 심정으로 다가가는 택록. 하지만 정말 그곳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우연석 과장. 야, 현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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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형한테 미안해. 현석아. 그때 꿈 같은 하루를 지나 고시원 방에서 깬 택록. 믿기 힘든 악몽. 일단 물부터 마십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새겨진 상처. 그때 왜? 어디에요 지금? 무슨 일인데? 어제 우 과장님 만나셨어요? 다짜고짜 우연석 과장 얘기를 꺼내는 성화. 지난밤 악몽은 진짜였죠. 너 지금 어디야? 금호산이요. 바로 어제 갔던 그곳. 지금 그곳엔 수많은 경찰들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죽어버린 우연석 과장. 우 과장님 사망했어요. 그때 전송받은 문자 하나. 살인자. 지금부터 택록은 살인 용의자입니다. 살인자가 된 기분이 어때? 네가 한 짓이냐? 그러게 내 말 들으랬잖아. 왜 고집을 피워서 애를 죽이나? 내가 죽였지만 결국 네가 죽인 거야. 하지만 내가 현석이 안 만났다면 현석이 살았을까? 앞으로 내 말을 안 듣거나 내 존재에 대해 발설하면 또 누군가 죽겠지. 이거 녹음해도 소용없지? 역시 상황 파악 끝. 대량은 상황 파악이 빨라. 생각보다 더 깊은 함정. 내가 아무리 협박받은 거라고 주장을 해도 알리바이 조작으로 가중처벌만 받겠지. 만약 내가 이대로 사라지면 아이러니하게도 무죄를 아는 유일한 난 사람. 남은 인생을 갇혀 살 거야.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급격하게 흔들리는 택록. 이제껏 그를 이토록 흔든 범죄자는 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 경찰의 추격을 받기 시작한 택록. 점점 혈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누명을 벗기도 전에 죽을 판. 상대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네. 그럼 누굴 상대하는데 나름 힘들었어. 너 원하는 게 뭐야? 게임. 그런데 게임?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그놈. 그 사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경찰차.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게임? 네가 이기면 날 체포해. 네가 이기면은 나 대신 네가 구속되는 거지. 어려운 싸움. 내가 게임 거부하면은 넌 거부 안 해. 왜? 날 잡을 자신감이 있으니까. 혼자서도 날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늘 항상 그래왔듯이. 누구보다 택록을 잘 아는 그놈. 안 그래? 점점 더 올라오는 혈압. 어떤 게임이야? 아주 신게임이야. 그가 택록에게 원하는 건 너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 잊혀진 과거. 내 과거 속. 과거 속엔 내가 있고 왜가 있어. 어때? 심플하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오묘한 말들. 너 안 잡힐 자신이 있구나. 잡기나 해 빨리. 친구를 죽이고 장난을 치는 놈.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 우연석은 실족사야. 정신을 잃어가는 그 순간 떠오른 어린 딸의 모습. 서해 가서 처신 잘해. 베테랑 답게. 더는 정신이 버틸 수 없습니다. 이 게임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
결국 그렇게 완벽한 덫에 걸린 채 경찰에 잡혀온 택록. 외부 유출은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배 팀장은 감당이 될까요? 택록을 신문할 형사는 국진한 수사과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30년 차 베테랑 형사를 어떻게 흔들까.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질문해봐야 모든 답변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저번처럼 상대를 높이는 척하다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그렇죠? 비아냥거리지만 난 아니니까. 담담한 택록의 모습. 진아는 그런 택록을 흔들어야 합니다. 우연석 과장의 죽음이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아 보이네요. 동료 형사가 죽었는데. 하지만 상대는 30년차 베테랑 택록. 배도는 범인 잡은 다음에 하는 게 형사야. 오히려 이번엔 진아에게 한 수 가르치는 택록. 자백을 끌어내려고 범인을 조롱하는 건 옅은 수야. 어련하시겠어요, 고수께서? 하지만 진아도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지금 속으로 즐기고 있죠. 이어지는 도발. 소소한 정황만 있지 결정적인 물증이 없잖아. 아무리 날 범인으로 엮어봐라. 다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그때 그렇게 말랑하게 몰아붙여서 어떤 호구가 자백을 할까? 아주 제대로 까버리죠. 곧바로 진안을 제끼고 서장님 오라고 해. 담당은 접니다. 심지어 무시까지. 홍수야, 빨리 끝내고 싶으면 들어와. 다시 대화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진안. 하지만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몰라, 잃어버렸어. 안 들어와? 더는 뺄 수 없는 서광수 서장. 경찰서 최고의 베테랑과 대적할 수 있는 건 오직 서장뿐이었죠. 둘이 얘기 좀 할게. 서장님. 녹화장 좀 어딜까? 이제부턴 베테랑 형님들의 싸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걸까요? 벌써 몇십 분이 지난 상황. 그때 한 번 밀린 진안 세게 나갔는데 구속 수사합니다. 하지만 서장은 구속 대신 지휘 해제하고 전단팀은 고려. 지갑 말고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대신 오인식 사인은 일단 실적에 의한 추락사다. 동의하지?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양복을 입고 어딘가로 향하는 택록.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 쓰이는 수염. 범인 잡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지 오래. 근데 저희 정말 이래도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선배님을 의심하죠? 택록을 롤모델로 여기는 송경찬은 이 미행이 영 못마땅합니다. 넌? 예?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질문에 문득 떠올려본 신문. 진료 기록 보니까 정신과 이력있던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저야 확신하죠. 그에겐 택록뿐. 오랜만에 수염도 손질하는 택록. 도대체 어떤 수사를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웬 결혼식이래요 이 와중에? 선배님은 결혼식장엔 안 가셔. 장례식장이면 몰라도. 친한 후배가 보기에도 낯선 상황. 뭘 조사하러 오신 걸까요? 딸이 하나 있긴 한데. 살인 용의자가 된 날에 따님이 결혼을 해요? 지금 보셨어요?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뭐야? 급하게 택록을 잡는 전 아내. 뭐야? 나눠주라고 한 청첩장 국 끓여 먹었어? 다름 아닌 아 그래도 경찰 타이틀 박힌 화합 몇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빈손으로 온 택록이 마음에 안 든 건데 안 돌렸어? 나도 안 받고 안 갔어. 변한 게 없는 택록. 세상 혼자 형사지? 그 잘난 범인들 잡으시느라고 세상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결혼식 추락이 만들고 정말 대단한 아버지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얼굴에 붙은 건 났대. 누가 봐도 여전히 부부입니다. 이때가 주책 떨기만 해봐. 안녕하세요. 슬쩍 신랑 측을 살펴보는 택록. 자신과 다르게 말끔하고 인상 좋아 보이는 신랑.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고 매일 봤던 사진 속 딸이 어느새 아름다운 신부가 됐습니다. 택록은 왜 아내와 이혼하고 딸과 헤어져 살았던 걸까요? 한편 축하는 못해줄 망정 미행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선배님이 아시면 많이 서운하시겠죠? 그때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택록. 왜 이쪽으로 오시지? 왜? 숨어야죠. 하지만 무섭게 다가가는 택록. 안녕하세요. 김시성급 연기력. 와 어떻게 여기서도 뵙네요. 닥치고 밥이나 먹어. 예. 전담팀 배속됐어요? 택록을 누구보다 생각하는 성화. 어쩌라고? 그때 형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전화. 갑자기 형님 왜 이혼하셨어요 우리 누나랑? 당시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혼. 그때 누나는 이혼까지 바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막 지금까지 막 양육비, 생활비 이런 걸 다 대주고. 누가 봐도 이상한 택록. 형님 요즘 고시원에서 지낸다면서요. 아 왜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형님 진짜 마음 안 좋게. 하지만 나한테 그게 최선이야. 아 형님 잠깐 얘기. 급히 자리를 뜨는 택록. 그 모습을 본 딸. 아빠. 너무 오랜만에 본 아빠. 나 요새 옛날 생각 많이 한다. 옆엔 없었지만 잘 몰랐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아빠. 고마워.
딸의 말에 오랜만에 웃어보는 택록. 아빠 갈게. 또 언제 볼지 모르는 딸과의 이별. 그때 뭔가를 전하며 다시 웃어봅니다. 딸이 이젠 어엿한 숙녀가 됐네요. 그렇게 떠난 아빠가 남긴 건 행복했던 그 시간들. 딸도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때 김지우 신부님 혼주시죠? 예. 아까 이 화원 직원이 이걸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에게 도착한 화환 하나. 깜빡 잊을 뻔했네요.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 오늘이 딸의 결혼식이란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딸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다시. 화환 어때? 신경접 썼는데. 적당히 해. 갑자기 10년 전 형제 살인 사건 기억나지? 동생놈이 재산 때문에 형을 죽이고 안매장했잖아. 이미 종료된 사건. 근데 그 사건 아주 엉망진창이더만. 그런데 증거 조작이야. 뭐야? 과거 억울함을 호소했던 용의자. 하지만 발견된 증거. 최인율이 너야 임마. 그걸 무시했던 택록. 니들이 조작한 거잖아. 그 칼 조작한 거잖아. 진짜 범행도구 찾아서 세상에 밝혀. 그리고 누가 있는지도. 그 사건하고 우연사가 무슨 상관이야? 모든 시작은 우연석 때문이니. 알 수 없는 친구의 의도. 한가해? 내일까지야. 여기서 이상한 건 왜 증거 조작이지? 왜 형제 사건이지? 한편 택록이 가족과 이별한 이유는 딸이 어렸을 때 납치당했어. 다름 아닌 선배님이 잡은 범죄자한테. 알고 보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과 헤어진 택록. 아 그럼 경찰을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놈들이 선배님 가족을 가만뒀을 것 같아? 그때 네. 2012년 수암리 형제살인 사건 피고인 신원조회 좀 해줘. 다른 건요? 우선 그거부터. 택록이 형제 사건을 다시 꺼내는 사이 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불편하시면 하지 마.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불편한 건 없는데 경찰 내 속사정을 알려주는데 그 둘이서 비리를 엄청 저질렀어요. 두 명의 비리 경찰. 둘이요? 우현석 과장하고 서장님. 진한에겐 충격적인 이야기. 지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지역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다 헤쳐먹고 그 모든 거를 우현석 과장이 이래저래 막 이렇게 편입해주면서 철두철미하게 막 관리를 했었거든요. 어쩌면 이 모든 일 뒤에는 서광수 서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 서장님이 제일 의심스러워. 온갖 비리들 그 저질렀던 것들 그거 죽은 마당에 우현석 과장한테 그거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되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비자금 그냥 서장님 혼자서 꾹꾹 할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서장님이 혼자서 뭐 일타 쌍피한 거지. 충분히 수사해 볼 만한 상황. 사장님 당일 행적하고 그동안 우 과장하고 있었던 비리들 좀 조사해 주세요. 뭐 부탁 주신 건 영광이긴 한데 좀 그때 이제 팀장 되셔야죠. 그 사이 형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택록. 형을 죽인 동생이 범인이라는 게 수사 결론이었는데 그때 형 집행정지인데요? 형 집행정지? 이미 풀려난 형제 사건의 범인 최교일. 현재 소재는? 그렇게 교일을 찾아간 택록. 부모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혈액암 말기로 형 집행정지되었네요. 친구는 교일이 아닙니다. 범행 도구 어디 있어? 아니 그게 뭔데요? 어디다 숨겼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 그거 못 찾으면 정부죄죠. 눈 가득 도끼가 차오른 택록. 그때 풀어주시죠. 앙심을 품었다 해도 이런 상태론 복수하기 힘들겠죠. 역시 친구가 아니다. 혹시 몰라 찾아본 접견 명부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아, 그분요. 피해자 엄마라고 하던데요. 피해자 엄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어디 있는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면회 끝났어. 최교일 형이 죽은 그날 사라진 딸. 최교의 그놈이 처음에는 만나주더니 언젠가부터는 연애를 일절 거부했어요. 오래전 형제 사건에 온 경찰이 신경을 쓰는 동안 형제살인 사건 담당 형사시죠? 누구? 제 딸인데요. 사건 당일부터 애가 집에 안 들어와서. 없어진 딸. 가요. 하지만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요. 가출 한번 한 적이 없는 애인데. 그냥 뭐해 시간 없어. 댁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엄마의 외침을 외면했던 형사 택록. 야 그때 실종시고 네가 받았지? 네 제가 담당했었어요. 근데 그거 실종이 여창계 이첩되면서 그 자료 다 넘겼어요 그때. 모든 퍼즐을 맞춰보는 택록. 아이가 여전히 실종이면 그때 최교일이 아이도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찾아간 피해자의 엄마가 일하는 곳. 이름은 한세영이고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그때 이후로 여전히 실종이에요. 너무 흘러버린 시간. 하지만 엄마는 가끔 경찰서에 찾아와서 진척사항을 확인한다고 해요. 확실해요. 세영이 그날 우리랑 금호산 입구에서 헤어지고
무슨 일 당한 거 맞아요. 이제야 들리는 목소리. 그 산에서 사라졌다고요. 그 노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살인마에게 눈이 팔려 숨은 피해자를 외면했던 지난 시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말해. 형, 서광수 서장에게 연락한 택록. 애들 좀 쓰자. 지금 당장 수색해야 돼. 아니 난데없이 무슨 수색이야? 10년 전 형제살인 사건. 갑자기 최교일이 잊고 싶었던 그 이름, 사실. 그때 증거 조작. 증거가 필요했던 그 사건. 결국 택록은 증거를 조작했는데 최교일 범행 도구야. 이것만 있으면 사건은 해결되고 특징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이거 확실한 거지? 지문하고 혈액 확인해봐요. 형도 알았잖아. 부정하지만 남겨짓지 마. 난 모르는 일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묵인한 거겠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증거가 눈앞에 제발로 나타났으니. 본격적인 딜을 시작한 택록. 나야 뭐 옷 벗으면 그만이지만 형은 불명예 퇴임의 시의원? 퍽이나 되겠다.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어. 찾아야 돼. 지금 당장. 고민하는 서장. 얼마 전 둘 사이의 은밀한 거래. 살인범 잡아와. 일주일. 더 이상 시간은 못 줘. 그 안에 못 잡으면 절차대로 난 송치되고 기소되겠지. 살인죄로. 아니면 실족세로 사건 영원히 묻어서 은폐하든지. 조작과 은폐가 그들의 생존 방법이었죠. 한편 경찰 수색이 시작된 금오산. 그 현장에서 오래전 그날을 상상해보는 택록. 아무도 없을 시간. 교일은 형을 묻고 있었을 겁니다. 땀이 흐르고 잠시 목을 축이다가 누군가를 보고만 최교일. 유일한 목격자가 한세영? 여기서 뭐 하세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수색. 놓친 게 있어. 10년 전에. 우과장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직은 몰라. 택록이 수상한 국진환. 어디 가세요? 네 말대로 내가 우연석이를 진짜 죽였는지 되짚어 보면은 혹시 아냐? 내가 자수할지. 자수하면 선처합니다. 그렇게 우연석 과정이 발견되기도 했던 금오산 구석구석을 살피는 택록. 그걸 지켜보는 배 팀장. 이곳에서 친구의 흔적을 찾는데 놈이 이곳으로 우연석을 불러냈다. 왜 여기서 보자고 했을까?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놈일까? 친구가 데려왔다는 가정도. 택시기사는 우 과장님 혼자서 산을 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그렇다는 말은 둘이 아는 사이? 우연석이 보자고 했을까? 그놈이 보자고 했을까? 어딘가 익숙한 이 절벽. 과거 택록과 현석이 와본 곳인데 가끔 여기 올라와서 생각 정리하고 그래요. 좋긴 한데 위험하다 야. 조심해. 현석이 좋아했던 장소. 그때 은근히 위험한 이 장소. 친구가 유인한 게 아니다. 우연석이 정한 장소다. 왜 여기서 보자고 했을까? 혹시 주기로 했다면? 협상을 기대했지만 무언가 틀어졌고 어쨌든 둘은 초면이 아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천사장을 의심하는 택록. 하지만 놈은 형제 살인 사건하고는 무관하다. 전혀 상관이 없다. 친구는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친구는 대체 뭘 바라는 걸까? 그때 떨어진 카메라? 이게 왜 여기에? 이번엔 택록을 노리는 걸까요? 그놈이다. 친구? 쫓아가는 택록. 그 사이 경찰들 수색은 계속됩니다. 도망간 친구. 그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친구. 친구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형사록 1, 2화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는 형사물을 본 느낌입니다. 일단 두 가지가 매우 매력적인 드라마인데 하나는 놓치지 않고 챙기는 디테일이고 다른 하나는 인물의 섬세함입니다. 이를테면 처음 친구와 통화를 하던 순간 녹음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거 녹음해도 소용없지? 역시 베테랑은 상황 파악이 빨라. 그 전에 아주 짧게 녹음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형사록은 행동의 근거가 되는 장면들을 깨알처럼 잘 삽입시켜놨습니다. 그냥 그러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넘기지 않아요. 잘 하나하나 섬세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이런 면은 특히 인물의 디테일에 잘 반영되는데요. 택록의 심리 상태를 아주 촘촘하게 쌓아갑니다. 그래서 택록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게다가 형사물이 가져야 할 긴장감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형사록은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형사물다운 형사물을 보는 느낌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